몇 번부터 시작할까? 그거요. 317번이요. 317번. 317번. 이거 그냥 몇 번이었어? 347번. 347번. 다른 학생들은? 저요? 332번이랑 3번이요. 332번. 342번도. 자, 317번부터 보자. 이게 이제 x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문제인데, 이거 열리반이에요. 아, 얘들아, x의 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식에 x 빼고는 알파벳이 있어도 안 된다는 뜻이지. 그쵸. x랑 y가 있으면 y가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야. 자, 문제에서 317번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했어. 그리고 1번 문제가 6x 더하기 2y야. 그럼 여기서 x의 식이라는 얘기는 y를 없애버리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y는 얼마인지로 먼저 식을 바꿔 써줘야 돼. 그럼 여기 나머지 x랑 마이너스 3 몇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지. 그럼 이 y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대입을 하는 거지. 연립이랑은 약간 얘기가 달라. 약간 달라. 자, 그러면은 이 y 자리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쓰면 이게 x에 대한 식이 되겠지. y가 사라지니까. 네. 근데 쓸 때 조심해야 돼. 이거 쓸 때 6x 더하기 2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안 돼.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y라는 덩어리가 얘거든. 그리고 2랑 y는 서로 곱해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식을 쓰면은 6x 2를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아니 이제 분배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지. 네. 그래서 이걸 최종 정리해주면 얘가 바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된 값이 되는 겁니다. 와. 됐죠? 네. 자, 다음 332번. 이것도 뭐 전개 그 대입하는 문제네. (32번) A가 2x 마이너스 y고 B가 x 플러스 3y야. 근데 첫 번째 332번은 2a 마이너스 3b를 구하래.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네. b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2 곱하기 a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b거든. 그쵸. 그러니까 얘를 2 곱하기 2x 마이너스 y로 바꿔 써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3y로 바꿔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해 주는 거지. 2를 분배하면 4x 마이너스 4 2y. 2y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가 될 거야. 그쵸. 그럼 정리하면 되지. x 마이너스 11y가. 자, 333번은 A랑 B가 두 개씩 있어. 그럼 얘는 대입을 모두 다 하는 게 아니고 먼저 A랑 B에 대한 식부터 계산해. 계산을 하고 나서 대입하면 돼. 333번은. 그 다음 342번. 아주 오랜만에 비례식이 나왔네요. 332번. 레이셜. 얘들아, 비례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억나죠? 네. 왜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342번에 x 대 y가 1대 3이라는 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y는 x 곱하기 3. 지금 y는 3x인 거야. 정리를 해보면. 자, 근데 이게 이제 1번 답이지, 그러니까. 네. 자, 2번. x 더하기 3y분의
2x-4y를 구하래. 여러분 지금 여기서 y가 3x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요 y 자리에다가 3x를 집어넣으면 돼. 전부 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뀔까? 2x-4에다가 3x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x 더하기 3y에다가 3x를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더하기랑 곱하기 중에서 뭐부터 하지? 곱하기 먼저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분모가 x 더하기 9x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x가 되는 거고, 분자는 2x에다가 마이너스 12x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10x가 되는 거지. 그럼 약분이 되겠지 전부 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X를 Y로 바꿨어. 응? X를 Y로 바꿔서 틀렸어. 그리고 숙제하는데 몇 분 걸렸어? 숙제하는데요? 얼마 안 걸렸지? 네. 천천히 풀어. 제발 천천히 풀어. 천천히. 그 수학에서 빨리 풀어야 되는 단원이 있고 천천히 풀어야 되는 단원이 있는데 이 계산 단원은 천천히 푸는 게 제일 좋아. 급하게 풀어서 좋을 게 없어. 근데 저기 x 플러스 3y분의 2x 마이너스 4y 약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 안 돼요. 약분을 하려면 공통으로 묶일 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묶일 수가 없잖아. 위아래가. 약분이 안 되지. X끼리는 약분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안 되지. 안 되지. 약분을 하려면 이게 더하기의 형태가 아니라 곱하기의 형태여야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약분이 가능하지. 얘는 약분이 가능하잖아. 네. 왜냐면 x랑 x랑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얘는 약분이 안 되잖아. 야, 너네 그럼 내가 대표적인 예로 이걸 들어줄게. 3 더하기 4분의 6 더하기 8이 있어. 네. 아, 6 더하기 8은 좀 그렇고. 6 더하기 좀 무리수를 두자. 28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이거 너네 3하고 6 약분할 수 있어? 네. 근데 약분은 되는데 저기 쓰면 안 되죠. 그렇지?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였지. 그럼 여기 4하고 28도 약분할 수 있어? 아니 안.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x랑 x끼리, y랑 y끼리는 약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오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자 다음 47번. 비슷한 문제네요 지금 이거랑. 자 347번. 자 x 더하기 y랑 x 마이너스 y랑 이 두 개의 비율이 2대 1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서도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게 성립돼. 그렇죠. 그럼 내항의 곱을 해보자. 그러면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y지. 네. 그리고 외항의 곱을 해보면 x 더하기 y지. 그렇지? 그럼 얘가 2x 마이너스 2y고 얘가 x 더하기 y야. 그럼 이제 항을 막 넘겨보자. x를 왼쪽으로 넘기면 2x 빼기 x라서 x가 되고 마이너스 2y를 넘기면 플러스 2y가 되니까 3y가 돼. 그러니까 내가 얻은 식이 요건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라 돼 있냐면은 4x 더하기 3y분의 2x 더하기 9y를 하래. 해야 이거 약분 안 되지? 네, 당연하죠. 그냥 이거 약분 안 되지? 약분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이제 3y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3y 더하기 3y 분의 2 곱하기 3y 더하기 9y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산을 하면은 19Y. 12y에다가 3y를 더하니까 15y가 되고 6y에다가 9y를 더하니까 얘도 15y가 돼. 정답이 1이 되는 거야. 약분되지.
혹시 여기서 또 질문할 거 있나요, 여러분? 없나요?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좀 쉬운가요? 응? 이건 좀 쉬워요? 그렇지? 쉽다고 하면 거짓말 아닌가? 쉬워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쉬운데 헷갈리지 않아요? 숙제가 많을까? 부등식의 활용 나오기 전까지는 쉬워. 모든 활용이 어렵지만. 부등식 활용은 1차원 활용이랑 똑같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부등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잖아. 그치? 네. 그리고 1차 함수는 안 배워요. 그리고 부등식도 안 배워. 1학년 때는 딱 방정식만 배워. 그럼 2학년 때는 뭘 배우냐? 2차 방정식을 안 배워. 연립. 대신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애를 배우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을 배우고 1차 함수를 마지막에 배울 거야. 난이도로 치면 1차 연립 방정식은 그냥 1차 방정식을 조금 더 귀찮게 푸는 거고 부등식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1차 함수도 쉽긴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부등식을 공부할 겁니다. 부등식은 말 그대로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가르쳐. 우리가 이 방정식을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그렇게 부르잖아.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근데 모든 등호가 들어가 있는 전부 다 방정식은 아닙니다. 미지수. 우리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무슨 식이라 하지? 등식. 등식이라고 해요. 등식.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서 x라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걔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부등식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까? 당연히 이런 부등호가 있어야 부등식인 거야. 그리고 1차 부등식은 등호가 있으면서 x라는 미지수가 함께 있으면 걔가 바로 1차 부등식이겠지. 말 그대로 부등식은 누가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를 것 같지도 않아. 크다 작다 이렇게 만들면은 왼쪽이 큰 건지 오른쪽이 큰 건지 이걸 모르지는 않지. 다 이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A가 B보다 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쓸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지. 그 뭐뭐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같은 건 포함이 될까? 아니요. 같은 건 포함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다 크다면은 절대로 같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상, 미만, 초과, 이하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애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초과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미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B가 A보다 큰 거고 A가 B보다 작은 것이 되는 거지. 자 이때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중에서 초과 미만. 얘는 이 작은 거니까 얘도 똑같이 초과, 미만이 써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같다가 포함되면 어때? 이때는 다 쓸 수. 이상, 미만, 이상과 이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A가 B보다 뭐라고 써야 될까? 작지 않다. 그렇지. 이때는 작지 않다라고 하면 돼. 작지 않다는 건 같다는 말도 포함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말장난을 여러분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여러분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직접 숫자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 349번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348번을 보자. 여러분, 부등식은 누구를 말하는 거랬지?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다 부등식이야. x가 있어야 될까? 부등식에는? 아니 없어도 되죠. 없어도 돼요. 부등식은 무조건 부등호만 있으면 돼. 자, 그럼 1번 얘는 부등식일까? 네. 네, 맞아요. 2번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3번은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등식이지. 부등호가 없으니까. 이건 등호야, 등호. 그리고 4번은 맞아요. 부등호 맞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부등식일까? 맞긴 하죠. 근데 이거 부등식이? 네. 네. 당연히 틀린 말이긴 하지만 부등식이지. 네. 자, 49번 봅시다. 349번. x의 값이 1, 2, 3, 4일 때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여러분, 부등식을 풀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x의 이 숫자를 직접 넣어보는 거야. 그럼 1번에 x-3 여기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는 거야. 그때 이 부등호가 다 성립해. 그러면은 옳은 거겠지. 자, 그럼 넣어보자. x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1 빼기 3이 얼마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지.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1번 틀렸네. 그러니까 x의 답으로 1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 2를 넣어보자.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은 같지. 네. 그럼 이건 답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답이 될 수 있죠. 있지. 얘들아, 있겠지. 같다가 있잖아. 2, 3, 4는 그러니까 2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x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걔가 정답이면 그걸 x의 해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2번이구나. 자, 됐죠? 자, 다음 55페이지에 부등식의 성질을 봅시다. 자, 부등식의 성질. 여러분, 우리가 그 방정식에서 보는 이 등호하고 지금 부등식에서 보고 있는 이 부등호는 그 약간 비유를 하자면 약간 저울과 똑같아. 저울.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왼쪽에다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그 식이 유지가 되질 않아. 이렇게 기울어.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것과 똑같은 행동을 왼쪽에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야 식이 깨지지 않고 균형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방정식에서 했던 부분이긴 한데 A랑 B랑 똑같잖아. A랑 B랑. 내가 왼쪽에다가 더하기 1을 하잖아. 그럼 반드시 오른쪽에다가도 더하기 1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 식의 균형이 맞아. 자, A와 B라는 식이 있는데 내가 왼쪽에다가 나누기 3을 하잖아. 그럼 반드시 오른쪽에다가도 나누기 3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균형이 맞아. 근데 이것은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등식이 있으면 양쪽에 같은 행동을 해줘야 그 식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는지 봅시다. 자, A와 B라는 숫자가 있는데 A가 더 크다고 예를 들어볼게. 근데 내가 이 왼쪽에 있는 수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 C를 더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변형되지 않으려면 옆에다가도 C를 더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양면에다가 플러스 C를 하면 그 부등호가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에 A와 B에다가 내가 한쪽에 C를 빼면은 반드시 반대쪽에다가도 C를 빼줘야 합니다. 자, A와 B가 있어. 내가 여기다 C를 곱했어. 그럼 여기다가도 C를 곱해야 되겠지. 자, 이때도 식이 성립할까? 어때요?
안 돼요. 아니 안 되겠지. 왜 안 될까? 0. 그쵸? 이때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C가 0일 때요. A랑 B가 아무리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만약에 C가 0이잖아? 그러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다 0이 돼버려. 그럼 그때는 누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다 똑같아져 버리지. 그래서 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C가 0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등식에서는 0이어도 되겠네. 등식에서는 그치?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C가 0일 때는 양쪽에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 C에 마이너스 들어가. 그렇지. C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건 우리 뒤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문제 또 오 있어요.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니 볼 거야. 뭐 페이지를 넘겨. 여기서 뒤에 부분에서 볼 거라니까. 자, A와 B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C를 나눴어. 그럼 그때도 이 부등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양쪽이 다 성립할까요? 왼쪽이 더 큰 상태로 네. C에 누가 들어가도 C가 0이랑 마이너스 C가 그 이때도 C가 자연수일 때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0이 돼서는 안 될까? 우선 나누기 0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에서는 안 돼. 없는 숫자가 돼버리는 값이기 때문에 나누기 C를 할 때 이 C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지? 분모가 0분의 가 되면은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수잖아. 나중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울 거긴 하지만 얘가 무한대로 숫자가 확 올라가 버리거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여러분 조심해 줘야 합니다. 자, 350번에 1번하고 2번을 봅시다. 자, 여러분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어. 근데 A랑 B는 둘이 비교했을 때 B가 더 큰 상태야. 그러면은 양변에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죠. 여전히 B가 큽니다. 양쪽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해도 크기는 여전히 B가 더 큰 상태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4번입니다. 자, 여러분 그 숫자 3과 숫자 1을 비교해보자. 당연히 3이 더 크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하고 어떤 수를 더해도 여전히 왼쪽이 더 큰 상태야. 어떤 수를 빼고 빼도 여전히 큰 상태지. 하지만 내가 이 3과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때 답이 얼마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내가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줘야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등식에서.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해. 음수가 곱해졌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음수가 나눠져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합시다. 자, 그 말이 55페이지에 부등식의 성질 바로 3번 있지? 바로 3번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거거든.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여기가. 자, 그럼 문제를 또 볼까요? 자, 350번에 3번을 보자. A랑 B, B가 더 큰 상태인데 양쪽에다가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뀌어요. 부등호의 방향은 언제 바뀐다고? 그렇지, 4번이야. A에다가 마이너스 3,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어. 그러니까 얼마를 곱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거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진 상태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351번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351번은 A가 더 크거나 같은 상태야. 그러면 1번 2A-1, 2B-1 얘네들은 크기 비교를 해볼까? 누가 더 클까? 크거나 같지 않나? 누가 더 크거나 같을까? A요. 그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아.
2번은 방향이 바뀔까 그대로일까? 네. 그대로. 네. 그리고 나누기 마이너스 1하고. 잠깐만. 그대로. 그대로? 네. 반대지. 그대로. 151번만. 351번 말하는 거야 얘들아. 351번 맞지? 351번에 2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럼 바뀌지. 안 바뀌는 거. 바뀝니다. 당연하지. 왜 바뀝니까? 자 얘기해 줄게요. 얘들아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뀌게 하는 건 음수를 곱하는 거 나누는 거였지. 네. 근데 여기 A를 잘 보면 이 A가 마이너스 A가 됐거든. 그리고 음수를 곱한 거지. 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지. 그리고 B라는 애가 마이너스 B로 바뀌었어. 그럼 이 말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얘기지. 네. 그럼 음수가 곱해지면 그 수가 얼마이든 간에 반드시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아이고.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2번의 정답은 오른쪽이 되는 거야. 3번 2분의 A 더하기 5 2분의 B 더하기 5 얘는 부등호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뀝니다. 얘는 4번은 바뀌어요. 바뀝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곱해졌으니까 얘는 음수가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업 이어갑니다.